요즘 MZ세대에게 핫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수집 컬렉팅인데요. 흔히 돈이 많거나 안정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취미로도 여겨졌는데요. 이젠 달라졌어요. MZ세대인 2030에게도 인기가 엄청나요. 실제로 한 경매회사에 따르면요, 지난 1년 사이 낙찰자의 무려 50%가 2040 세대였다고 해요. 그만큼 영 컬렉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작품을 살 때 순수한 내 취향의 만족을 고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가치나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컬렉팅,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컬렉팅을 하려면 우선 시장 공부가 필요해요. 좀 특이하거든요. 미술 시장은 크게 1차, 2차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차 시장은 미술품이 최초로 거래되는 곳을 말하는데요. 작가를 홍보하고 작품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가 대표적이죠. 뿐만 아니라 작품이 시장에 나오는 양을 조절해서 작품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일도 해요. 2차 시장엔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이 있어요. 갤러리에서 구매할 수 없었던 작품들을 종종 2차 시장에서 구할 수 있죠. 차이점은 거래 가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느냐인데요. 경매는 기록되지만 프라이빗 세일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장에는 작품 거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는 갤러리스트, 아트 딜러들이 담당하는데요. 컬렉터는 이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정보도 얻고 작품을 구매할지 말지 마음을 정할 수 있죠. 다만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할 땐 조금 특이한 조건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리세일 금지 조항과 이익 공유 조항이죠. 리세일 금지는 작품을 구매하고 특정 기간 동안은 재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작품을 재판매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사람들은 작품을 사고 금방 시장에 내놓겠죠?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라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급작스럽게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어지고 창작자들의 생존과 시장의 안정성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갤러리에서는 창작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컬렉터와 거래할 때 이런 조항을 넣고 있죠. 한편 이익공유 조항은 작품을 통한 이익을 컬렉터와 작가가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컬렉터가 작품을 재판매하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차익은 컬렉터에게만 돌아가죠. 창작자인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아무리 비싼 가격의 재판매가 이루어져도 리세일 시장에서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작품 가격이 최고가로 거래된다는데 작가만 가난한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에도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익공유 조항이 탄생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내 갤러리에는 리세일 금지 조항만 있는 상태예요. 내가 내 돈으로 사겠다는데 왜 이렇게 특이한 조건이 있는 걸까요? 미술품 거래 역시 믿음이 무척 중요해요. 작품이나 작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많겠다고 생각하면 작품 가격이 오르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적어지고 앞으로도 적어지겠다 싶으면 시장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미술품이 다른 자산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하는데요. 흔히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미술품의 가치 측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때문에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죠.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0원이 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에 비해 미술품의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종종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미술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장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젠 실전, 현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장에선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컬렉팅을 실제로 하는 건 공부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죠. 미술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우선 경매와 아트페어를 추천드려요. 아트페어는 여러 갤러리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국내외 갤러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현재 미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갤러리에선 작품 리스트를 준비해두는데요. 신작을 비롯한 작품들을 볼 수 있고 행사를 주관하는 갤러리스트를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키아프, 화랑미술제, 아트부산 등 굵직한 아트 페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개성 있는 지역별 컨셉별 페어들이 많아져서 컬렉터들의 시장 접근성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경매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상승세인 작가의 작품이 많이 나와서 요즘 컬렉터들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좋은데요. 판매 작품들의 가격이 대부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첫 컬렉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경매보다 갤러리에서 시작해보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경매에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꾸준히 관찰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 안목을 키울 수 있죠. 첫 컬렉팅으로는 판화 구입도 추천해요. 판화는 일정 수량을 여러 개 제작하는 만큼 딱 한 개인 원화 작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첫 컬렉팅을 시작하기 좋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드디어 첫 컬렉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컬렉팅은 소장 이후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바로 작품 보관과 운송이에요. 작품을 구매하면 운송이 오겠죠? 미술품은 보통 그 수가 매우 적은 만큼 내가 가진 작품을 잘 관리하고 그 원본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작품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보통 구매 갤러리나 아트 딜러 측에서 운송을 해주고 작품 관리의 팁도 알려주는데요. 이게 끝은 아니에요. 내가 컬렉팅한 미술품을 아끼고 사랑하려면 구매 후에도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바로 이 책,
터보 832의 아트 컬렉팅 비밀노트는 실제 컬렉터인 저자가 오랜 시간 자신이 쌓아온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컬렉팅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는 생생한 인터뷰, 시장을 공부하는 방법, 세계가 주목한 작가와 작품 리스트, 안목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까지. 그야말로 컬렉팅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죠. 작가는 컬렉팅의 재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코인이나 주식처럼 차익을 남기기 위한 행위가 아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후원하는 뿌듯함에 있다 라고 말이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미술에 대한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컬렉터는 작품 구매를 통해 한 작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후원자 역할을 하기도 하죠. 때문에 컬렉터들은 작품 구매 시 그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서 자신이 오랜 시간 응원하며 지켜보고 싶은지를 고려하기도 하죠. 책에 등장한 한 컬렉터에 따르면 세상 모든 재화 중 가장 매력적인 소비이자 소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컬렉팅은 단순히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시간과 열정, 고뇌, 삶을 구입하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이쯤 되면 컬렉팅을 할 때 내 취향과 경제적인 측면 중 어느 하나를 고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컬렉팅을 보다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응원하고 그 작품을 소유하면서 나와 창작자, 시장의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 좋은 컬렉팅은 이런 게 아닐까요? 좋은 컬렉팅에 관심 있는 컬렉터라면 이 책 터보 832의 아트 컬렉팅 비밀노트와 시작해보세요.